자, 오늘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이거 정리를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조건 한번 또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그 팬데믹이나 메로나 같은 것도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한 것처럼 3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고 오는 건 필연이다. 시기는 그냥 시간 문제일 뿐.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유튜브가 먹통이 됐습니다. 오전에 한국 시간 유튜브 먹통. 어떤 전조 증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페이팔 달러, 피아 USD 이거 핵심이거든요. 이거 좀 설명은 마지막에 드리고 중간에 이제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님이 이제 나토에 이제 방문해서 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비상 상륙을 했어요. 그 이제 비행기 어떤 뭔가 새를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새 드론일지 새일지는 모르겠는데 비상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에 방문을 해서 나토 우리 강화해야 돼. 정확히 러시아 위협 막아야 된다. 최악이면 우리 토마호크 미사일 우크라이나 줘야 될 수도 있어. 어쨌든 미국도 나토입니다. 아직 미국도 나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국으로 따지면 러시아입니다. 뭐 벨라루스 이런 데 있죠. 지금 이제 페루까지도 꼈죠. 아, 페루였나? 어디 쿠바. 그리고 뭐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길어졌어요. 길어져서 사실 저는 이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해석이 정말 반반일 것 같아요. 반반. 이게 어떤 생각이냐? 세력들 간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나토랑 우크라이나 쪽에 이렇게 밀어줌으로써 러시아 쪽에서도 재무장할 수가 있는 시간이 필요한다면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우리 잠깐 쉬어가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확전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은 나토 vs 러시아니까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부터 밀어야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밀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근에도 이제 그 라디오가 하나 또 종말의 라디오가 또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번에 10월 초에 울리다가 어제였나 10월 13일이었나 그때 한번 또 울려 퍼졌어요. 종말의 라디오. 그 종말의 라디오가 뭐 엄청난 시그널일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에서 더욱더 강력한 미사일을 꺼내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전으로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밀어버릴 건가 아니면은 이제 잠깐 재무장을 위한 휴전 시간이 필요한가인데 사실 이 구조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서 승리하는 쪽으로 가려면 2027년이면 중국의 이제 펜타곤의 10배 크기의 군사기지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7년 정도면 러시아와 이제 중국이 미국의 핵 보유 능력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쪽에서는 한 가지 오점이 하나가 있는 게 골든돔이거든요. 골든돔. 아직 구축이 안 됐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러시아랑 미국 뭐 이제 vs 이게 뭐 중국 강대국들끼리 핵 전쟁을 하는 날은 당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돔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골든돔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은 동북아시아 전쟁이 먼저 발생을 한다면 이 시간 동안에 시간을 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발생을 해야지 2027년이면 정말 중국은 펜타곤의 10배 크기의 군사기지가 완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핵 강화 능력까지도 최근에도 강화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걷잡을 수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흘러가고 있고 동북아시아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캄보디아 갑자기 캄보디아 한국 뭐 이제 중국까지 끼고 캄보디아는 사실상 이제 vs 태국이랑 이제 국지전을 벌였던 나라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북한은 갑자기 방벽 치고 있고 갑자기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예전처럼 막 갑자기 김여정이 나타나서
남조성 막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도발들이 없어요. 갑자기 조용히 장벽을 치고 있고 뭐 어떠한 요구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열병식 때 제2의 건국을 여기서도 외쳤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제2의 건국에 대한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영이 됐죠. 다른 개념의 제2의 건국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외치면서 베트남과도 이제 파트너십처럼 이런 샤라웃을 하기도 하고 베트남은 이제 북베트남으로 적화 통일에 성공한 나라죠. 월남전 때 사실상 패배를 했습니다. 남베트남이 패배를 하고 미군도 철수하고 한국군도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북베트남으로 적화 통일이 됐다. 이 베트콩의 이제 전술을 보여줬던 거는 사실 어쨌든 상륙을 해서 침범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막아냈어야 되는데 이 전술들이 사실상 이제 두더지 전술 그게 이제 땅굴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죠. 자, 동북아시아 상황에서는 갑자기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중국이랑 뭔가 없다. 동맹 막 이런 것들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선긋기일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북중러는 이제 연합 관계일 텐데 열병식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전승절 때 갑자기 러시아가 중국을 선긋기를 하는 게 뭔가 중국에서 대만 침공을 하게 됐을 때 우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러시아랑 관련 없어. 너네 알아서 해. 너네끼리 해. 이렇게 약간 선긋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 소련이 예를 들어 태평양 전쟁이 있었어요. 태평양 전쟁. 일본이랑 이제 미국이랑 전투를 했는데 여기서 막 소련이 개입해가지고 여기서 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개입하진 않았거든요. 약간 비슷한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중국이랑 대만이랑 동북아시아 전쟁 때 개입 안 한다.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사실상 동북아시아 전쟁의 핵심은 중국과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약간 선긋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모순되는 거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중국에서 대만에 상륙하는 것들이랑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나 신기술들이나 이런 것들 이전하는 과정들 그리고 27조를 북한에서는 받아갔습니다. 전쟁 참여로. 그리고 복귀를 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인지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자의 역할대로 나눠줘가지고 그 영토 그 지역들만 이제 맡을 수도 있죠. 특히나 러시아는 쿠바까지도 이제 파병군이 좀 이제 파병을 참가를 하기 때문에 기술들이나 그 이제 군사적인 훈련만 좀 이제 전수를 해주면 되고 러시아는 나토, 우크라이나 나토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중국하고 이제 북한이 맞는 양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지금 이제 흐름들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오늘 유튜브에 갑자기 채널이 멈춘 것, 그 서버가 멈춘 것들은 뭔가의 거대한 흐름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10월 10일, 그 뒤에 10월 11일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준비하는 기간들이 길어졌지만 결국에는 다가올 겁니다. 준비된 것들이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 패밀리분들. 자, 그리고 오늘 페이팔 달러. 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팔 달러에서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 국제 송금 이런 플랫폼이죠. 독보적인 일이죠. 외국에서도 서로 이제 달러 가지고 송금하는 독보적인 일인데 여기서도 크립토 쪽의 사업을 좀 이제 참여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이팔 달러 USD가 있어요. PIUSD. 자, 이거는 USD랑 똑같은 가격을 가치를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행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페이팔 달러가 지금 한 2.7조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일단은 미국채 플러스 현금을 가져야 되고요. 합성자산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1조치를 가지고 있으면 1조 원어치의 페이팔 달러를 발행할 수가 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자,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정말 안정적일 수도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USDC인데요. USDC는 합성 자산이 없습니다. 달러랑 플러스 이제 미국채로만 이루어져가지고 이거를 USD1의 가치로 해서 USD를 가치로 해서 발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PIUSD도 그렇고 몇몇 스테이블 코인들은 약간의 합성 자산이 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합성 자산이 엄청 위험한 정도로 끼진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루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USTC 같은 경우에는 루나를 담보로 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상 이게 굉장히 위험했던 게 루나 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괜찮았지만 루나 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디패깅이 심화되는 상황들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페이팔 PYUSD가 어제 300조 가까이가 발행이 됐어요. 300조.
실수. 자, 이렇게 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두고 봤을 때는 이게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게 발행을 이렇게 안 하죠. 이게 실수로 한 건데 300조가 발행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수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취약점이 잠깐 이제 드러난 거였는데, 원래는 이제 미국의 기관들에서 이제 감시를 받습니다. 감시 받기 때문에 규제기관에서 감시받고 회계장부나 이런 것들 투명하게 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의 원칙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 1000억치가 들어오면 1000억치만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건데, 어제 실수인지 300조를 발행을 했어요. 물론 이제 30분 만에 소각을 했습니다. 번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코인이 300조 원어치가 발행됐는데 이게 소각이 된 거예요. 실수로 발행을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드러났던 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겁니다. 페이팔 달러를 발행하는 발행처에서 이렇게 발행에 대해서 실수를 했는데, 외부의 개입이나 해커들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점을 야구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이렇게 무한대로 늘려요. 만약에 무한대로 이렇게 늘려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대로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이게 패깅이 깨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PI USD의 발행량이 300조가 늘어났었는데 이거를 매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매도는 안 했겠죠. 매도는 안 했겠는데 바이비트랑 OKX랑 비트겟 거래소에서 PI USD 다시 USDT라는 게 있잖아요. PI USD를 만약에 매도를 했으면 USDT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0조 원어치를 매도하고 1조를 매도하면은 1조 원어치 USD를 돈 복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PI USD는 1달러가 아니고 0.001달러가 됐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조나 10조를 얘기를 했지 그 정도 팔 수 있는 물량은 사실 없습니다. 많이 팔았어봐야 한 1000억치 정도는 팔았을 수가 있을 거예요. 디패깅 될 때까지 계속 매도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Y USD는 사실상 이제 페이팔에서 발행하는 좀 이제 그래도 신뢰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수라고 하지만 테더 USDC 정도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억 1억치를 1000억치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걸 막 10조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테더를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겠죠. 실수라고 한들. 그러면 모든 코인러들은 열광할 겁니다. 다만 USDT가 사라지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오직 하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독보적으로 달려가는 구간에. 근데 테더나 그런 식으로는 할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이더나 같은 애들에서 그런 예를 들어 이제 취약점이 발견이 된다면 이걸 그대로 한번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요거는 또 이제 바이낸스에 또 상장이 돼 있어. 이더나의 스테이블 코인 USDE. 야, 이거 정말 흥미로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USD 여기서 만약에 취약점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 발행량이 거의 사실상 막 10조, 100조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자, 그러면 USD2를 가지고서 팔 수 있는 게 덱스도 있겠지만 저기 바이낸스도 있어요. 바이낸스. 이 마켓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USD2를 매도를 하면은 이게 USDT가 되고 USDC도 이제 두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만약에 혹여나 허점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USDE, USDT 이 USD를 무제한으로 발행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발행해서 이걸 매도하면 USDT와 USDC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디패깅이 됐을 때 시장에서의 충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봤을 때는 사실상 폭락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폭락.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테더에서 그런 일이 있다? 이러면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호재입니다. 테더에서는 호재예요. 왜 호재냐? 자, 예를 들어 USDE에서 이걸로 막 예를 들어 BTC, 이더리움 이런 것들 거래 페어가 많지가 않아요. 이걸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USDT는 거래할 수 있는 게 모든 코인이 지금 USDT 다 쓰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언젠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어. 왜냐? USDT가 그렇게 많이 발행되면 그걸로 USDT 예를 들어 BTC 뭐 이더리움 솔 이거 사버리면 가격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걸 사버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USDT가 만약에 디패깅이 됐어. 발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이거 선물 가격이 BTC 이더리움 솔라나 요 선물 가격도 올라가요. 얘가 디패깅이 되는 만큼 예를 들어서 BTC USDT가 있으면 이것도 올라갑니다. 이게 결국 올라가서 이런 상황도 언제 발생할 것이냐?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돼서 예를 들어 USDE 같은 경우에는 이걸 USDT나 USDC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시장에 폭락이 올 수는 있겠지만 USDT는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선물 페어는 USDT 마켓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USDT가 디패깅이 되면 얘네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거 언젠가는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솔직히 좀 미지수입니다. 3차 세계대전만 나중에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 3차 세계대전이 2027년에 발생을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먼저 발생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격들이 덤핑하고 그랬을 때 반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USDT 요게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 정말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지금의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취약점이 발견돼서 막 100만 개가 200만 개가 추가로 채굴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3조를 발행할 거를 300조를 실수로 발행을 했다. 이게 가능은 합니다. 물론 소각을 했지만 없애버리긴 했지만 발행된 걸 삭제를 해버린 거죠. 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고착화가 될 겁니다. 몇 가지 한 2개 정도만 남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했을 때 크립토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USDT와 USDC 그 밑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요. 걔네들이 디패깅이 됨으로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폭락하는 그런 상황. 하지만 USDT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는 거는 전후 둘 다 한 번씩 일어난다. 디패깅이 되는 쪽에서 시장의 하락과 상승이 둘 다 일어난다면 하락하는 쪽으로 먼저 일어났다가 그 뒤에 USDT가 디패깅 되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시장이 가격들이 상승하는 쪽으로 나지 않을까. 물론 USDT가 갑자기 뭐 몇백조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3차 세계대전 도중에 발생하면 사실상 합법이 될 수도 있다. 전쟁 과정 속에서는 금융시장의 공격이나 방어 같은 것들이 그때는 이제 동맹국과 적국으로 따지면 그게 합법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